예, 부산대 정명현입니다. 아마 저 자료집에 따라 가지고는 제 소속이 부경역사연구소로도 되어 있을 건데 양쪽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시마 뭐 제지세력 외국어를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외국어를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시마에 대한 공부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일본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사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 어쨌든 공부를 좀 힘들게 조금씩 한 거를 모아가지고 약간씩 모인 게 지금 요 발표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사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 애드립을 좀 자제하고 읽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시마는 외구의 근거지 혹은 집결지로 지목되는 이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도라고 외구들이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도 중에서 대부분 이제 뭐 3개를 지목하는 건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빼놓지 않고 스시마는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시마의 제지 세력은 이제 외구와 깊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그 제지 세력 안에는 토착 세력으로 아니면 토착한 지 유입됐지만 토착한 지 오래된 그런 세력하고 유입된 세력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시는 사료가 많지 않고 대체로 동시대 사료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내에서 그 집안에서 가전되는 그런 문서류들이 조금 있고 그 이외에는 스시마에서 생산되었다고 해도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후세대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편년약이라든지 뭐 19공 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동제국기를 참고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제 큐슈 지역사 차원에서 이제 주로 연구가 되어가지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해가지고 여러 쌤들이 연구를 했고 이제 그거는 본문에 각주로 조금 달아놨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문종 쌤이 연구가 선구적이고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본문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이제 스시마 여러 지역들인데 본문도 이제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언급이 안 되는 지명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쪽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마도주 종씨와 외구, 종씨는 소씨죠. 예. 소씨의 정착과 발전. 보통 이제 한일관계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시마 도주를 소라고 한자로 종이라고 쓰는 관문에서 세습을 해왔다는 걸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다자이 후 큐슈에 있으면서 한일 관계라는 아무튼 일본의 대외 관계를 관장했던 이 다자이 후에 이제 관리를 또 역임했던 소이 씨라고 하는 요 히하에 있었던 세력이고 대충 한 13세기쯤에 입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이것도 설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스시마가 비어 있었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유력한 세력으로 뭐 이런 아타이, 우라베, 아비로 이런 성씨가 있었는데 대충 한 857년쯤에 아비루 씨가 이제 위에 있는 두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위에 두 세력은 신관 세력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루 씨는 좀 군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제천관인을 독점하면서 동네 실권을 잡게 됩니다. 제천관인은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지금 향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사또들이 부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부임하지 않기 때문에 향리들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23년 금주를 침입한 이제 외구 금주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외구가 처음 침입한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후에 이제 외구가 고려에 여러 차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쪽에서는 일본에다가 사신을 보내게 되죠. 뭐 요 시기로 보면은 이제 대몽 항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외구 금합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고려 쪽 사례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외구를 적발해가지고 처형을 했고 그 이후로 한동안 외구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의 큐슈 쪽에
사료에 따르면은 이것은 이제 대제부의 소위 자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쇼니 씨의 말하자면 이제 우두머리인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외구 금압을 처리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소희 씨가 당시에 대마도에 수호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거기 이제 노래대로 그 지방관에 해당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그 아비류라고 하는 이 성씨가 어쨌든 대마도 안에서 그 당시에 자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치하는 과정에서 외구를 통제를 못해가지고 고려 쪽에서 이런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 소위 자래가 이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방 세력이 통치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외구 문제를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하고 대신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아비류 씨를 토벌해가지고 대관이라고 해서 자기 대신 이제 현지에 제지할 만한 관리들을 파견한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유종씨인데 이제 고래문해라고 하는 성씨인데 이제 이게 후에 이제 종씨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씨가 지두대로 임명이 돼가지고 스시마에 정착한 것이 이제 종씨의 시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설입니다. 종씨의 내분과 외구 14세기 종씨는 본가와 반개 이게 니 나카무라 종씨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반개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세기가 되면은 요 시기가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외구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보통 1350년부터 외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관지명으로 경유년 이후의 외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50년에서 한 90년 사이가 고려 후기에 그 외구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두 차례의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1374년에서 75년 요 사이쯤에 본가에서 반개로, 그러니까 밑에 표로 보시면 빨간색이 본가고 이제 파란색이 반개인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2차 정변은 이제 본가가 이것을 재탈환하는 것을 2차 정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장절자 선생님, 이제 오사세츠고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제 남북조 내전이 있어가지고 큐슈 지역, 이 남북조 내전이 큐슈 지역 안으로도 옮겨져가지고 큐슈 안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각각 남조와 북조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던 시기였는데 이 두 차례 정변이 일어나던 시기에 스시마 종씨가 발급한 문서를 보면은 당시에 요 발급한 문서를 보면은 종씨가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시마 도주가 발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에는 남조 측 이름으로 발급이 되고 연호로 발급이 되고 어떤 시기에는 북조 측 연호를 가지고 발급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씨가 죽은 소희 씨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희 씨 집안에서 이제 어느 세력을 따르는가에 따라 가지고 종씨가 발급한 문서의 연호도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바뀌게 된 남조와 북조를 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희 씨도 보시면은 북조와 남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표로 퉁치고요. 핵심적인 것은 1369년에서 75년 사이에 이제 남조를 따르던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외구 관련해서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에 이제 외구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보시면은 딱 이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1369년하고 75년에 일본에서 외인들이 고려로 투항을 하는 사건이 각각 한 번씩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369년에는 이제 인물 이름은 안 나오지만 외인들이 투어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들이 외구로 전환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1375년에는 또 이제 등경광이라든지 공창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투항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 쪽에서 항복한 등경광을 죽이려고 하니까 등경광이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갔는데 그 이후로 외구가 잔악성이 증가했다는 식으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기가 딱 이 시기인데 마침 위에 보시는 듯이 이 스시마 내에 어떤 이 따르는 세력의 변화하고 시기가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9페이지에 여기 이제 사료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369년에 두 차례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이후에 등경광하고 공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69년하고 75년은 앞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각각 스시마에서 이 종씨가 당시 스시마 도주가 북조에서 남조 혹은 남조에서 북조 측으로 전환한 시기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시마의 정변이라든지 혹은 정변이 없더라도 정치적 입장이 변화할 때 그 반대 세력, 스시마에 있던 그 반대 세력이 이제 고려를 일시적으로 망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 외구 활동하고 관련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소시에 하고 정치적으로 관련된 어떤 세력, 그 어떤 세력인지 특정은 할 수 없지만은 추정하기로 어떤 세력이 스시마 곧 이제 외구이거나 혹은 이제 외구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다시라고 하는 이제 조전시인데 해석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한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도금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요 조전시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의 한문종 쌤 등을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 송정호 쌤도 그렇고 이제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려 시대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고려 시대 쪽은 주로 연구가 좀 많이 안 됐거든요. 국내에서는. 예, 그때 이제 조전시가 처음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초창기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박위의 스시마 원정에 맞서가지고 소다 조전모 혹은 조전단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막아 싸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조전 좌의문 태량이라고 소다 사에몬타로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초기에 한일 관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활동을 했고 이제 국내 한국 조선에도 투항을 해가지고 나가온 혹은 임원이라 이렇게 사료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국내에 유명합니다. 이 가문 같은 경우는 원래 스시마 후나코시라고 하는 지역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 시기부터 오사키의 스치오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도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스치오리 요 지역이 사실은 이제 그 아소만이라고 하는 만이 있고 대마도 제일 큰 어떤 이제 만인데 거기가 외국 분고지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이 소다 사에몬타로는 조선에서 보통 이름이 나와 있는 제일 대표적인 외구입니다. 외구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이 원정 관련해 가지고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인데 이거 다 읽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를 뭐 다 읽긴 힘들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된 내용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기억을 못해서 19공 실록이라고 하는 후대에 편찬된 책인데 아마 이런 거는 뭐 고려사나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고려사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스시마 쪽에서 박위의 이 원정을 어떻게 봤는지를 볼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다모라고 하는 사람이 박위를 맞서 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종영이 원래 이 지역 책임자라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전사를 해가지고 소다모가 나와가지고 이들을 막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소다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기록, 같은 상황을 다룬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조전 단후라고 되어 있는데 단후는 일본 지명입니다. 그거 일본에는 뭐 태수지귀를 그냥 가짜로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전 가문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조전 자에문 태량의 아버지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추측을 하기로 이 소다모 그러니까 조전모 조전 단후라고 한 사람이 아마 박위의 원정 때 이 등종영이 원래 그 지역의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들을 박위를 막아내면서 이 스치오리 이 토기 지역에 임명이 되고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조선 좌이문태랑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외구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조선 좌이문태랑과 항해, 예, 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나가온이 항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조선 좌이문태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 태조실록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기존 연구도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통대 소용종호 쌤이 요즘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약간 이제 사족 삼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달아놨는데 아주 새로운 내용들은 없어서, 어쨌든 이 조선 좌이문태랑이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조전 단후의 아들이고, 고려에, 그러니까 외국 활동을 하다가 고려에 항복을 해가지고 어쨌든 고려의 수직 외인으로 돼가지고 이후에 세종 정도 시기까지, 그러니까 기해동정 무렵까지 계속 조선하고 일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투항해서 9년간 조선에 살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선 그 아들이 계승을 하는데, 육랑차랑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선에 계속 공무를 바치는데도 외구 활동도 계속합니다. 대신에 조선은 잘 공격하지 않고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조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종 시기 무렵부터는 조선은 외구 출신이 이제 조전씨보다는 도주인 종씨를 교섭 파트너로 삼았고, 그 결과 종씨는 조일 관계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는 한편으로 스시마네의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스시마네의 권력을 가졌던 이제 조전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시마의 제일 핵심적인 세력인 종씨, 소우씨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토착 세력인 아비류씨는 외구 통제의 실패가 빌미가 되어서 이 종씨로 대체되었다는 것이고, 14세기 이제 스시마 내부에는 그런 내전이 있었는데, 스시마 소씨 내부에 내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 외구 투항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소씨 가문도 어떤 외구 세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다 씨 같은 경우는 바기 스시마 원정, 결국 이것도 이제 외구 금합을 위한 건데 스치오리에 정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좌이문태랑은 외구 활동을 해서 조선에 투항을 하여 이후 통교자로 활동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조선 쪽에서 어떤 밀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조선 도내의 실권을 잡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